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4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달 26일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전문 상담사들이 서울 흑석동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종교인들의 전문 상담 서비스 법제화를 통한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대 종단 전문 상담사들은 국민들의 마음 건강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문 상담 서비스 법제화를 통해 보편적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 함께한 원불교 수의단의 사무처장 박세훈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전문 상담 서비스 법제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불교는 명상상담, 천주교는 영성상담, 기독교는 목회상담, 원불교는 마음공부상담 등 종교계에서는 예전부터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직업 상담사, 임상심의 상담사 등 일부 상담에만 국한이 돼 있고 민간 자격증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기관이 발급하는 일부 자격증은 단시간에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심리 상담 센터는 국가에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로 인해서 이제 무자격 상담사와 상담센터가 양산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복지부 정신보건 예산에 따르면은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 정신보건 예산 550억과 거의 맞먹는 539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마음건강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예산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마음건강 서비스를 하는 전문 상담자들과 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무자격 상담으로 입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가 잘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4대 종단은 종교상담의 전문 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적인 상담사를 교육 배출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4대 종단 대표들이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마음 건강에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종교인들이야말로 이 마음 전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그 가르침이라는 게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위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상상담, 천주교는 영성상담, 그리고 이제 원불교는 마음공부상담 등 종교계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인들은 자살 유가족, 재해 재난 현장, 위기 청소년, 뭐 독거노인 등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비나 사랑, 은혜 등 종교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리를 넘어서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종교인들의 상담은 일반 상담과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인들의 상담하고 일반 상담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공통점이 더 많은데 다만 종교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 성장의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 상담이나 교리 상담, 수행 상담 아니면 깨달음에 대한 문답의 형태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보다는 종교인들은 신앙과 수행의 힘 또는 이제 인격적 성숙의 바탕이 되어서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심화 기와 즉 상담이 따뜻한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담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마음 건강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많은 예산을 이제 그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교무님께서 좀 네. 진단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이제 요새 마음병들이 많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종사님 말씀으로 일단은 제가 진단보다는 대종사님 진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힘과 이제 물질의 힘이 서로 균형이 깨져서 다양한 마음병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환경, 즉 물질에 많이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외로움과 원망, 상실감,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등 이제 그런 정신과 물질의 그런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마음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고 뭐 전염병, 기후변화, 또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불안감이 갈수록 또 고조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의 그 마음의 병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인들이 마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방치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들의 마음 상담을 위해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 내가 어떤 마음병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는 내가 어떤 경계에서 내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제 끌려가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안다고 해서 마음을 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마음을 본다는 것이 시작이고, 원불교 마음 공부 상담에서는 마음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마음을 또 잘 봐서 마음병의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성과 명상, 그리고 이제 원불교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원불교 마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어떤 상담이든 좋으니까 종교인 상담이든 뭐 일반 상담이든 이렇게 보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확대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이 전문 상담 서비스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전문 상담 서비스라는 것이 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안 받아주고 이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즉 인생의 막다른 곳에 내몰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기관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손길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전문 상담의 영역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 또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종교에서 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 어디에나 뭐 교회나 교당, 성당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4대 종단 전문 상담사들의 이 전문 상담 서비스 법조화가 된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 상담을 어디 가서든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상담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교법도 있는데, 교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이웃 종교 상담 지도자분들과 얘기 나눠보니까 이제 이웃 종교들도 결국에는 마음을 다루고 있고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도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이 좀 사실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불교에는 이제 법의 등급이 있어서 대상자의 그런 공부 정도, 신앙 수행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안내하고 거기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원불교에서는 계문도 법의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마음 공부는 기록을 많이 합니다. 창실기도 기록을 하고 정기일기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록한 것들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 누적된 기록들이 이제 상담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내담자의 이제 현재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누적된 기록의 바탕에서 상담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원불교 마음 공부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대종사님께서도 이 원불교의 공부법이 뭐 종교적인 표현보다도 누구나 다 해야 할 공부법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쉽다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음 공부 다들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문 상담 서비스 법제화 과정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예, 지금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이제 종교 단체와 이 상담 관련 많은 단체들이 함께 지난 6월에 온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법 제정 촉구 종교계 범상담계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사 단체 협의회를 이 범상담계와 범종교계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이 정치권에 잘 또 반영이 돼서 9월 18일에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청회와 이제 소위원회 심사가 남았습니다. 이제 소위원회 심사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2단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위원회 통과가 가장 중요한 절차고, 이제 이 소위원회 통과를 위해서 상담계하고 종교계가 이제 기득권이나 서로 간의 것을 놓고 한 마음이 돼서 예. 이제 국민 마음 건강이라는 대전제를 서로 앞두고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을 모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설득을 해야 되고요. 예. 네. 사실 정치나 종교나 우리 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온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음 건강, 정신 건강 가장 중요하니만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무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제 이번에 이제 상담사법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종교인들과 다양한 상담인들을 좀 만나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에 참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도 많지만은 조금만 이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마음에 힘이 되는 훈훈한 일과 훈훈한 사람과 시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는 방송도 마음에 힘을 주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고 찾아보고 마음을 나누고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힘든 상황일수록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수의단의 사무처장이신 박세훈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